그래서 M3에 있는 것도 이렇게 딱 이제 갖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아직 덜 쳐졌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 대비해서 M3 같은 경우에는 MPU 칩이 차지하는 면적이 3%밖에 안 된답니다. 이 용량, 이 파라미터 개수가 곧 아이폰이나 혹은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에 들어갈 D램 용량의 크기, 요구되는 크기 용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250밀리언을 쓰니까 얼마라고 했죠? 0.5GB죠. 그거에 또 3분의 1 정도면은 진짜 더 작잖아요. 거의 뭐 0.12기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작은 수준의 규모로 LLM을 돌린다 하더라도 GPT-4급의 성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GPT를 이겼다 이게 아니라 경량화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DRAM을 적게 쓰므로써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이 AI를 빨리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허겁지겁 많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M4 칩이 AI를 강화시킨 별도의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으로 탈바꿈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발행할 거라는 블룸버그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아카이브에는 최근에는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AI 관련된 논문도 내놓아서 예전에는 애플이 이거 다 꽁꽁 숨겨놓고 이런 WWDC라든가 애플 이벤트에서만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소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LLM in a Flash라는 논문에서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AI를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해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문까지 제시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M4 소식과 관련해서 애플이 왜 지금까지 확실히 AI를 준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도 실제로 이 다이샷, M1, M2, M3 다이샷을 분석하면서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거기에 통해서 앞으로 M4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나온 렐름이라는 이 AI 모델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D램이 늘어나지 않을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메모리 쪽과 이 비메모리 쪽, 로직 반도체 쪽의 애플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안 보고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애플의 맥북 판매량을 매출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 코로나 특수대가 이렇게 있었죠. 지금 20년대 요 부분이 지금 M1이 출시한 이후로 이렇게 빠바박 올라가고, 그 다음에 M2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M3를 출시했음에도 3나노라는 최초 공정을 사용해서 설계를 했고, 그리고 A17 프로라는 그러한 칩을 통해서 아이폰을 내놓았음에도 이게 매출이 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다급해진 부분이 있죠. 지금 24년도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전만큼은 버는 건 맞지만도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애플이 AI를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지탄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지금 구글한테 컨택해가지고 좀 해보자, 오픈 AI한테 컨택해가지고 뭐 해보자, 이러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그래도 AI를 제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볼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M4 시리즈를 조기 도입을 해서 그것도 파격적으로 설계를 완전히 많이 바꿔서 AI를 강화하겠다, 아마도 뉴럴 엔진이나 GPU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발표된 이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 렐름이라는 LLM 모델이 실제로 GPT-4급으로 이 비전을 처리한 능력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M4라는 라인업이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 물론 프로, 맥스, 그 다음에 울트라 익스트림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애플이 작년 10월에 M3, M3 프로, M3 맥스를 한꺼번에 선보였죠. 그래서 M4 같은 경우에도 M4, M4 프로, M4 맥스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블룸버그의 마크 거번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올해 말부터 M4 칩 탑재되어 있는 전체 라인업이 싹 다 출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맥이 일단 들어간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맥북 프로 14인치가 좀 나올 거고, 요즘 16인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맥북 에어 모델은 2025년 봄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상으로 이전에 M3 칩에 이제 겹치지 않는 구간을 하는데, 사실 애플이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출시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늘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오히려 미뤄지면 미뤄졌는데, 아무래도 이 AI라는 변수에서 온 디바이스라는 쪽에서 퀄컴이 지금 막 이게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VPU라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AI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중국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라든가 모든 것들 중에서 이 MPU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온 디바이스를 먼저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많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나가야 한다는 소리겠죠. 이게 M4가 설계되면은 또 이제 A18 프로, 그러니까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그러한 칩셋에도 똑같은 코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동해서 뭔가 설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명으로는 M4, M4 프로, M4 맥스가 각각 도넌, 브라바, 하이드라 이렇게 이제 코드명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M4하고 관련된 소식 중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바로 AI가 강화된다라는 포인트인데, 결국 AI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칩셋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로 구동할 수 있는 뉴럴 엔진이 강화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는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온 디바이스로 AI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뉴럴 엔진의 규모를 크게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M1 때의 NPU 규모를 보면은 지금 이게 M1의 칩 다이거든요. M1, M2, M3 전부 다 16코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성능은 계속 빨라져 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NPU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요 NPU 있죠. 16코어의 뉴럴 엔진. 요 16코어짜리 뉴럴 엔진의 전체 칩 에어리아에서 해당하는 비중이 M2, M3로 오면서 점차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16코어짜리 뉴럴 엔진 이렇게 있는데 각각 16개로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쳐서 해봤더니 쫙 해보면은 대충 19개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면적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M1에서 MPU가 차지하는 면적이 6%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M2로 가면은 전체 대비 4%로 줄어요. 더군다나 M3로 가면은 지금 M3에 보이는 요 코어 중에서 MPU가 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칩에 보면은 이게 16코어처럼 안 보여요. 약간 8코어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면적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M3에 있는 것도 이렇게 딱 갖다 붙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아직 덜 쳐졌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 대비해서 M3 같은 경우에는 MPU 칩이 차지하는 면적이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MPU의 전체 비중을 좀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M1, M2, M3의 MPU만 가지고는 온 디바이스가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1, M2, M3로 오면서 그 성능 자체는 높아졌어요. 11톱스, 15.8톱스, 그 다음에 18톱스로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이제 공정빨에서 5나노에서 3나노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거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킨 거지 MPU를 좀 이렇게 놔둬놓고 GPU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의 경우에 13빌리언 이상을 돌릴 수 있는 형태의 온디바이스 AI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갤럭시 S24 울트라에 들어간 요 같은 경우에도 MPU 성능이 상당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 봤을 때 기존의 M1이라던가 M3 같은 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MPU에 할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면은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강화를 해서 설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재밌는 논문이 지금 나왔거든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Realm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영역이란 뜻이죠. 혹은 뭐 왕국 이런 뜻인데 이건 그냥 뭐 줄임말이니까. 근데 Reference Resolution as Language Modeling 뭔가 레퍼런싱하고 참조하는 데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App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논문이 상당히 재미가 없는 게 도면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한 개가 다야. 이거 한 개 말고는 전부 다 그냥 줄글로 돼 있고 테이블로 분석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이 결과물을 좀 보시면은 여기 쭉 가보시면은 일단 요런 예제 자 스크린샷 이그젠플을 보는데 자 이런 이미지를 아이폰에서 딱 따왔는데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온 디바이스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사실 뭐 지금도 뭐 챗GPT 넣고 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온 디바이스로 돌리게끔 하는 거를 모델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성능이 있는데 지금 GPT-4 기준으로 보시면은 GPT-4가 이제 이 점수 대비해서 이 렐름의 모델 크기별로 점수를 해보면은 상당히 작은 것도 GPT-4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빌리언 제일 큰 게 이제 30억짜리 모델은 GPT-4를 거의 다 이겨요. 뭐 언씬 빼고는 다 이길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도 거의 GPT-4 수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다 요 세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80밀리언에 해당하는 것도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용량 이 파라미터 개수가 곧 아이폰이나 혹은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에 들어갈 디램 용량의 크기 요구되는 크기 용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계산해보지 않았습니까? 디램 메모리 파라미터가 있는데 만약에 제일 큰 모델 30억개짜리 모델을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6GB가 필요합니다.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데만 6GB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배치 사이즈라든가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이제 여유분으로 좀 한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GB 그냥 AI를 돌리는 데만 하더라도 이 렐름을 돌리는 데만 하더라도 6GB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작은 모델을 쓰게 되면은 이거 보세요. 1밀리언짜리나 아니면 250밀리언짜리를 쓴다고 하면은 이게 2GB에서 0.5GB까지 상당히 작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저 정도밖에 안 필요한데 물론 이 0.5GB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필요합니다. 오버헤드가 뭐 이거 돌리는 데라든가 버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작은 모델로서도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을 때에 그 경량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하면서 애플 우리가 준비 안 하는 거 있는 거 아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애플 쟤들은 이제 AI 못하네 그냥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카이브로라도 이렇게 안 하던 짓으로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아 애플이 역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고 사실 M4 출시 관련해서 AI 강화하겠다라는 말만 나왔는데도 애플 주가가 막 4% 오르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LLM in a Flash라고 하는
원래는 D램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문서 저장하고 이미지 저장하는 이 SSD에 들어가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있죠. 이 플래시 메모리에 잠깐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D램을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작년 12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D램 짠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또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논문이 고무적인 거는 제가 아까 250밀리언을 쓰니까 얼마라고 했죠? 0.5GB죠. 그거에 또 3분의 1 정도면은 진짜 더 작잖아요. 거의 뭐 0.12기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작은 수준의 규모로 LLM을 돌린다 하더라도 GPT-4급의 성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폰에다가 이러한 것들의 이미지를 써가지고 시리를 에이전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AI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폰이나 맥북에서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GPT를 이겼다 이게 아니라 경량화가 핵심이란 겁니다. 그만큼 DM을 적게 씀으로써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렐름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AI 시스템에서 저런 정보들을 쏙쏙쏙 빼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시각적 요소들을 언어 모델로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텍스트로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인코딩 기법을 제안을 한 거니까 상당히 다양한 곳에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무엇이 되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배달통, 배민, 요기요 같은 데서 배달 음식 보는데 야 여기서 뭐 햄버거 2개랑 감자튀김 추가해줘 이러면은 화면 속에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요청을 이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액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음성 기반으로 내 스케줄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캘린더 가가지고 확인해봐 하고 하면은 그 정보를 자기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메모리가 필요로 하게 된다, 온 디바이스로 필요하게 된다 하면은 이게 불가능한데, GPT-4라고 하는 거는 GPT-4를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PT-4급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작은 모델로서 온 디바이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루머도 많이 돌고 있는데 이렇게 A18 바이오닉이나 A18 프로로 나눠서 나올 거라는 소식도 있고, A18 프로급의 더욱더 이 AI 칩, 그러니까 뉴럴 엔진이 강화돼서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M4도 이번에 AI 칩을 향해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소식이 아마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거의 추론이 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더해서 AI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이런 LLM 독자 모델을 가지고 온다, 혹은 뭐 구글의 이제 작은 모델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LLM 이너 플래시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AI 관련해서 애플의 행보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굿즈 내놓은 거 요 Integration Without Interference 라는 티셔츠 아주 괜찮거든요. 제가 후원을 따로 안 받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요 티셔츠도 있어요. 레지스탄스라고 하는, 전부 다 이제 저항, 신호 인터피어런스 이런 약간 공학적인 거를 상징해서 만든 굿즈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패드 겸용으로 하고 있는 장패드도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 요 바로 밑에 링크 있거든요. 클릭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최근 AI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AI 후발주자 애플의 행보가 점점 더 흥미로워져서 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